안녕하세요. 김영수의 표현 기법. 지금은 투시도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투시도의 원리 및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투시도 작도법, 먼저 완성된 도면을 이용해서 그리는 이소점 평면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플랜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평면을 위에 붙여놓고 그립니다. 이 도면의 스케일은 1대 100입니다. 방향은 30도, 60도 직각삼각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평면을 가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결정돼서 도면 배치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좌측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어디서 얼만큼 보여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중심 시선을 내려줍니다. 투시도 용어에서 중심 시선이었죠. 그 다음에는 스탠딩 포인트, 아이 포인트,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합니다. 대상물의 넓이 대비 높이의 비율에 따라서 적절한 거리를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외관 투시도를 그릴 때는 30도, 60도자 이거를 이용해서 대략 30도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아이 포인트지만 우리 흔히 스탠딩 포인트라고 하죠. 먼저 화면을 결정하기 전에 맨 물체의 대상물의 맨 좌측 I 포인트로부터 대상물의 맨 좌측을 지나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맨 우측에 있는 점을 연결하는 선을 마찬가지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대상물의 높이는 8m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그려질 화면을 설정하는 겁니다. 화면을 일단 오늘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A점, 이 모서리점을 기준으로 화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설정을 하겠습니다. 픽처 프레임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여기에 투명한 유리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화면 안에는 수평선과 그라운드 라인도 같이 있죠. 그러면 화면상에 만나는 점은 뭐예요? 여기가 D점이 되고 여기는 E점이 되는 겁니다. A점은 물론 화면과 만났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바로 A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실점을 구하는데요. 평면상에서 평행한 선 두 개 방향의 선들이 있는데요. 화면상의 수평선상의 어딘가의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실점을 구하는 거는 이 스탠딩 포인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I 포인트로부터 그려주면 이 화면과 만나는 점이 곧 평면상에서 평행한 선들의 소점, 소실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수직으로 서 있는데 바닥면과 이 수직으로 서 있는 투명한 화면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바닥에 있는 그라운드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 부분에다가 먼저 그라운드 라인을 그려주면 됩니다. 거기가 곧 기준선이 돼요. 그럼 나는 이 정도에다 그리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자기가 편안한 위치에다가 그라운드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라운드 라인이에요. 자, 이 대상물의 높이를 14m 정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대상물의 높이가 8m니까 나는 8m에서 6m 정도를 더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는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이 이렇게 눕혀졌으니까 저 화면상에 있는 소실점들도 수평선상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수직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실제 투시도가 그려질 화면 위의 소실점은 수평선상의 소실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물체의 높이를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그라운드 라인에서부터 이 물체의 높이는 8m, 8천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상물의 높이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C점은 I 포인트로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C점이 되는 겁니다. 화면과 만나는 부분들은 스케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체의 모서리가 화면과 만나는 점 여기니까 선을 내려주면 이 선이 곧 높이 대입선이 되는 겁니다. 화면상에 찾아놨던 물체의 각 점들 수직으로 내려주고요. 다음 단계는 높이를 대입할 수 있는
그 선을 내려주는 건데 높이 대입선을 메저링 라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시간 이후로는 H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들을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이렇게 화면과 만나는 점, 여기도 곧 H선이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메저링 라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이 내려주면 높이 대입선 하이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소실점을 향하여 내려가는 선이 그려지면 되겠죠. 이쪽은 여기서 그라운드 라인과 만나는 점에서부터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때요? 이 선상에 B점도 있고 쭉 들어가다 보면 C점도 있겠죠. 여기에서부터 저기 쭉 연장선을 그리고 벌써 바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는 B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D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소실점을 구하지 않아도 두 점을 찾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바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닥 부분은 다 그렸으니까 위에 높이 부분을 한번 그려볼까요? 높이를 8m로 하기로 했어요. 이 H선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럼 만나는 점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소실점을 향하여 이렇게 들어가다가 B완점, C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A1, 여기는 D완점이 됩니다. 다 그려졌죠. 이쪽 소실점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은 선상에서 만나죠. 선들이 조금 복잡해졌죠. 다 그려졌으니까 굵은 선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전에는 높이가 8m인 건물을 14m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 형태가 됐어요. 자, 내려다보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길가에 있는 건물을 내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냥 서서 올려다보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도면은 그대로 두고 하겠습니다. 건물을 높이를 좀 더 올려볼까요? 조금 전에는 8m 높이였는데요. 이번에는 한 12m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보통 투시도에서는 눈높이를 1500으로 잡습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평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실점이 또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눈높이가 1500이니까 1.5m 높이에서 보는 거니까 소실점도 마찬가지 1.5m 높이로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가 베니싱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베니싱 포인트가 됐죠. 그러면 H선은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H선은 그대로 줘야 되겠죠. H선, 네. 여기도 H선입니다. 자, 인면의 높이가 대입된 메저링 라인과 만나는 부분이 여기였죠. 여기서는 여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탠딩 포인트에서부터 물체의 각점을 연결한 선을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화면은 그대로 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 내렸죠. 이렇게 올려다보는 걸 할 때는요. 높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A점, D점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은 소실점에서부터 높이 대입한 선이 여기서죠. 쭉 가다 보면 여기는 B 완점이 있고 여기는 C 완점이 되죠. 자, 그러면 보이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쪽 소실점은 없어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닥 그라운드 라인과 높이 대입선, 여기서 소실점으로 들어가는 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기가 B점이고 여기는 C점이 되는 거죠. 여기는 A, D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는 선들만 연결하면 자, 올려다보는 건물이 된 겁니다. 프로스펜으로 그리다 보니까 선이 가늘어서 잘 안 보이길래 지금 사인펜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니까 평면 도법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위에 도면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그래서 타프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투시도는 제일 중요한 게 방향과 거리와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방향 결정하는 거, 거리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눈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그림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나 투시도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